제가 시간이 다 돼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쌤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심화 문제 몇 개 줘봤는데 푸는 거 어땠어? 괜찮았니? 조금 어려웠죠? 우리 요 문제부터 볼 텐데 사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자체가 용어 같은 것들은 함수 단원에서 가져오지만 뭔가 심화 문제 풀이 아이디어 같은 거는 경우의 수, 순열조합 이런 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 심화 문제 풀었을 때 썼었던 그런 풀이 아이디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져오셔가지고 요 문제들은 푸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것부터 한번 볼 텐데 얘는 지금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 지금 보니까 가조건이랑 나조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은 뭐 1대1 대응이다. 아니면은 뭐 정의역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화살표 이렇게 보내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니까 여기까지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아. 근데 지금 보니까 다가 우리 요 fm 플러스 1승 이게 뭐를 뜻하는지는 알죠? 얘가 지금 합성을 여러 번을 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보면은 얘는 6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합성을 5번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합성을 여러 번 해서 항등함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요 자리가 2거나 3인 거는 본 적 있어. 그죠? 기출문제로 본 적 있죠. 근데 요 자리가 6인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가 6일 때도 뭐 2일 때랑 3일 때와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보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요거랑 요거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복습한다고 해서 문제를 막 다시 풀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우리 요 기출문제 봤었어. 보면 여기 양변에다가 f를 한 번 더 합성을 해서 f제곱이 뭐 f제곱 x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우리 이거 풀었을 때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 정의역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딱 2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fa가 a일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집합 x라는 애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A가 뭐 자기 자신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몇 번을 합성을 해도 자기 자신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짝꿍을 둘이 맺어서 서로 선택을 해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A는 B를 선택하고 B는 A를 선택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A는 B를 거쳐서 A로 다시 가고 B는 A를 거쳐서 B로 다시 가니까 2번 이렇게 F 2번 가면은 화살표가 2개가 이렇게 가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정의역이 요렇게 2가지 중에서 하나의 행동을 골라서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f of fx가. 그죠? 그러면은 우리 요거 봤었던 거 기억나나? 이렇게 3개였었던 거. F가 3개였었던 거.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은 쌤이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 정의역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딱 2가지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고르는 거. 또는 이번에는 짝꿍을 몇 명이서 맺어야 되냐면은 F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3개가 있는 거니까 셋이서 짝꿍을 맺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3명이서. A, B, C가 있으면 얘네 셋이서 짝꿍을 맺어서 서로 선택을 해주기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A는 B를 선택해줘, B는 C를 선택해줘, C는 A를 선택해줘. 그러면 다시 이렇게 A로 돌아오잖아요, A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그래서 정의역
여기 요런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A가 B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C를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친구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얘랑만 놀아야 되는데 친구가 2명 있으면 어때? 얘랑 놀 수도 있고 얘랑 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데 분홍색만 잘 보세요. 요런 경우도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경우의 수 구할 때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갔지? 그러면 자 우리 2개짜리 3개짜리 봤으니까 6개짜리 다시 보면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가 6이니까 우리 짝꿍을 그럼 6명이서 맺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6이서 만약에 맺으면은 자 1부터 6까지가 이렇게 짝꿍을 맺었어. 그래서 서로 선택을 해주기로 했어. 1은 2를, 2는 3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보니까 7이 이렇게 혼자 남네. 그럼 7이 혼자 남으면 어때요? 얘도 함정함수 만들어 주려면은 자기 자신을 골라야 되잖아. 그럼 자기 자신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나에서 자기 자신 고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명이서 짝꿍 맺을 수가 없네. 요거 가나다 다 만족하려면. 그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우리 아까 요거 3개짜리 한번 볼게요. 3개짜리 보면은 얘가 A, B, C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3번 거쳐가지고 다시 A, B, C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똑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때? 화살표가 3개 있을 때 항등함수가 되면 6개 있을 때 9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항등함수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F 3승 X가 X 요거를 만족을 시킨다 함수가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3행승일 때 다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기가 6일 때 이거여도 괜찮다는 거야. 그죠? 요거여도 괜찮고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뭐 2일 때도 괜찮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2개짜리가 3번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6의 배수면 괜찮은 거예요. 6의 배수면. 요 자리가. 그쵸? 근데 6은 안 된다고 했고 요 자리가 만약에 1인 거.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것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요거나 요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짝꿍을 그니까 셋이서 맺거나 둘이서 맺으면 되는 건데 정의역이 7개인 거니까 뭐밖에 없냐면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은 셋씩 짝꿍을 맺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7 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 경우의 수에서 분할과 분배했었던 거 기억나죠? 분할은 뭐였었냐면은 이 7개를 갖다가 둘, 둘, 셋 이렇게 조를 나누는 거였고 그 다음에 분배는 그 조를 나눈 다음에 그 조에 뭐 이름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이 조한테 뭔가를 뭐 준다든지 뭐 얘네가 뭔가를 다른 행동들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뭔가 조가 구분이 갈 때 다시 분배를 또 해주는 거가 있었어.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분할이에요, 분배예요? 분할이죠? 그래서 분할이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될 거예요. 이거는 좀 칠게. 자, 요거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3 요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렇게 분할을 하기로 했어. 근데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 게 있으면은 뭐 하기로 했죠? 곱하기 2팩분의 1 이거 하기로 했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1, 2, 3, 4 뽑는 거랑 3, 4, 1, 2 뽑는 거랑 내가 조만 나누는 거면 구분이 안 가는데 그게 구분이 가는 것처럼 계산을 했으니까
다시 이 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답을 뭐 고르면은 답이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안 되거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면은 요거 때문에 안 되죠. 얘 때문에.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n이 3인 경우에는 a가 b를 고를 수도 있고 c를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2를 꼭 해주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돼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엔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게 이렇게 없어지기는 하거든. 근데 만약에 그 쌤이 서술형 채점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안 썼다? 그러면은 감점을 왕창 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 이 부분이. 내가 이거를 써가지고 답이 이렇게 나왔든 아니면은 이거를 뭐 내가 실수를 막 2번이나 한 거야. 이것도 까먹고 이것도 까먹었어.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이것만 딱 했어요. 그래서 맞은 거랑 완전 다른 거야. 이해 가죠?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요 문제가 계산은 사실 이것밖에 없어. 뭐 함수의 개수나 특히 경우의 수에서 계산이 막 어려운 거는 그렇게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내는 게 어려운 거지. 요 계산에서 뭐 빼먹을 게 뭐가 있어? 조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하고 요거 중복되는 거 나눠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이거 2가지 경우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 하는 것까지 너무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요 문제 지금 합성을 해가지고 항증함수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n이 2가 될 때나 3이 될 때 이런 문제들 우리 자주 봤었는데 몇 번 봤었는데 기출문제 같은 거에서 근데 요거 6인 건 처음 봤지만 어쨌든 이 아이디어에서 내가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는 푸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 중에서 합성시켜가지고 그 항등함수가 되는 그런 유형에서 필요한 모든 뭔가 에센스를 좀 다 담아놨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이니까 요거는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 노란 부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걸 안 해가지고 틀렸다든지 뭐 그런 것들 꼭 잘 정리를 해서 내가 막힌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들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정리하고 다음 거 문제 볼게.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요거면 요거다라고 했을 때 요거면 요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게 f라는 함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었죠? 함수의 개수? 우리 조합 쓰는 거였었어. 그쵸? 요 표현 자체가 지금 보통은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많이 보기는 했었는데 증가하는 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왜? 순서가 일렬로 쭉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1, 2, 3, 4,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이 6개 중에서 4개를 그냥 뭐 이렇게 골랐어. 내가 그러면 골라만 주면 이렇게 6시4해서 골라만 주면 얘네가 알아서 순서대로 야 너가 제일 작으니까 너가 제일 큰 데로 가. 뭐 너가 그 다음, 너가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알아서 간다고 했어요.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였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합을 쓰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조합을 쓰는 상황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가만 만족을 하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가만 만족을 하는 경우면 이제 이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보니까 1, 2, 3, 4만 감소함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1, 2, 3, 4가 이 중에서 4개를 내가 골라만 주면 그렇게 뭔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6, 4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뭐였었냐면은 여기 남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얘네가 선택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얘네가 화살표 이렇게 안 가면 함수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함수이려면은 얘네도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얘네는 딱히 가에서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5가 갈 수 있는 거, 6이 갈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 곱하기 6만 더 곱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는 가를 만족시키는 경우야. 그쵸? 근데 자, 나가 조금 약간 고민이 돼.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존재하는 거 구하는 게 빠른데 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그냥 1대1 대응이기만 하면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화살표가 이렇게 좀 겹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화살표가 겹쳐도 되는 거는 좀 더 구하기가 어렵죠. 자, 근데 역함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그냥 풀면 안 될까? 요거.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좀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 내가 복잡하게 풀수록 뭐라 그랬어? 실수할 수 있는 건덕지가 더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우리 집합 배웠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자, 가랑 나가 둘 다 만족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 말고 이거의 바깥 부분을 구하는 게 쉬워.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구하기가 쉬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돼요? 내가 요 노란 부분 구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가에서 뭘 빼면 되냐면 가면서 나는 아닌 거를 빼면은 되겠죠. 가면서 나는 아닌 거 빼면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뭐 뭔가를 구할 때 좀 뒤집어서 생각하고 싶을 때 있죠. 우리 경우의 수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하나 이런 표현 있으면 전체에서 아예 아닌 거를 빼가지고 막 구했었었죠. 그런 거 했었을 때 그런 유형에서 우리가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서 구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구하는 게 더 쉬운 애들이 있었어. 근데 여기는 이 나가 문제가 뭐냐면 가조건은 만족을 하는데 나는 만족을 안 하는 거를 구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서 나가 아닌 경우를 빼는 거는 안 되고 가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에서 가 전체에서 가긴 한데 나가 아닌 부분을 빼서 그래서 요 부분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가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인데 나가 아닌 거. 근데 나가 아닌 거는 여기에서 저거 존재하지 않는다를 부정을 하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거를 빼주면 되겠네.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빼기 64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1, 2, 3, 4가 나눠 가진 그 4개를 뺀 나머지 2개 있죠. 2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고 5는 그 다음에 6은 남은 하나만 고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 내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딱 보고 존재하는 거 고르는 게 더 쉬운데 이거 구하는 게 더 쉬운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빼야 되는데 여기에는 가족권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지?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냥 이 가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가를 만족하는 집합들이 전체 집합이다 라고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가는 만족을 하면서 나가 아닌 경우를 빼면 되는 거지. 요 아이디어를 조금 생각을 할게요. 요 아이디어를.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고, 우리 이거 정리를 좀 하고, 쌤이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아예 구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를 구해가지고 했을 때도 답이 나오는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은 뭐 요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그냥 나 그대로 내가 그냥 이 노란 부분을 통째로 그냥 요 나 자체를 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본 사람들은 좀 끝까지 풀어보세요. 만약에 잘 안 되면 쌤한테 좀 물어보고 어디서 안 되는 건지 막힌 건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다음 거 문제 한번 볼게요. 똑같이 부등식이 나왔는데 똑같이 부등호가 등장한 유형인데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아까 거는 그냥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구할 때 우리가 조합을 쓰는 거라고 했었으니까 그거는 일률적으로 뭔가 순서가 쭉쭉쭉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얘는 조금 이 식 자체가 되게 뒤죽박죽해요. 그쵸? 뭔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식도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지금 요거 보니까 F2가 F1이랑 F3보다 작아야 되는데 또 F1이랑 F3 사이의 관계는 또 몰라요. 그리고 F4도 얘네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얘랑 얘는 또 어떤지 모르고 3이랑 5도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6은 5보단 작아야 되는데 어쨌든 얘도 F1이랑 F3 사이의 이 관계랑 아무 저런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뒤죽박죽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경우의 수 문제들을 풀 때 쌤이 무슨 얘기를 했었었냐면 좀 문제를 계산은 똑같은데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하기 쉽게 좀 재구성을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이거 의자에 앉는 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경우의 수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뭐 그림과 같이 의자 6개가 나란히 설치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쌤이 그때 무슨 얘기 했었었냐면 의자가 물론 여기는 접이식 의자라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딱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의자가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그냥 앉힌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랬어. 왜냐면은 빈 의자가 지금 끼어 있어서 그래요. 빈 의자가 끼어 있어서 그런데 그냥 학생들 엉덩이에 딱 의자가 붙어 있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쟤네는 의자랑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빈 의자는 빈 의자대로 움직여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거든. 막 이렇게 껴넣을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접이식 의자가 아니고 뭐 극장 의자든 뭐든지 간에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배열하는 문제로 재구성을 해서 풀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좀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원래는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좀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풀었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F1부터 F2, F3 쭉 해서 F6을 배열을 해. 배열을 해서 맨 앞에 있는 애가 값을, 그러니까 함수값을 1을 가지고 두 번째에 있는 애 함수값이 2, 그 다음 애가 3 쭉 해서 6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얘네를 배열하는 문제로 바뀌거든요. 요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누가 무조건 더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뭐 요런 개념만 조금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값으로 뭔가 접근을 해서 막 뒤죽박죽 되는 것보다는 그냥 배열을 해서 앞뒤의 개념으로 요거는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거죠. 좀 문제를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배열을 할 건데 일단 F1, 3, 5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누구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그 조건이 있으니까 1이라는 값을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냐면 F2, 4, 6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이렇게 나눌 때도 거기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F2가 1인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F2가 1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동으로 만족이 돼요. 이 경우는. 왜냐면 F1이랑 F3은 무조건 F2보다 커질 테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만족을 하고 얘랑 얘랑 얘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거랑 그다음에 이것만 만족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누가 지금 안 끼냐면 F1이 안 끼어 있어요. 그럼 F1은 아무 제약 조건이 없다는 거네요. F2 뒤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 여기 있는 F3, 4, 5, 6을 먼저 배열을 해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먼저 배열을 하고 이때는 F3, F4, F5를 배열한 다음에 F1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배열. 자, 얘네부터 한번 배열을 해볼게. 자, 배열을 해봅시다. 우리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뭔가 일렬로 쭉 배열을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야.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4랑 F6 말고는 그 2라는 값이 될 수 있는 꼭 2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얘 때문에 그 F1을 뺐을 때 F2 다음에 올 수 있는 애가 F4 아니면 F6밖에 없어요. 그쵸? 요것들을 배열을 했을 때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애는 F4하고 F6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F4가 먼저 오는 경우부터 볼게. F4가 왔으면 F3이 뒤에 올 수 있거든요. F3은 여기 다른 제약 조건 없어서 이것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F4 오고 F3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죠. F6, F5 이렇게. 그 다음에 F3이 올 수도 있지만 누가 올 수도 있냐면 F6이 올 수도 있어요. F5는 안 되죠. 왜냐면 F5는 F6이 나와야 무조건 나올 수가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F3이랑 F5는 또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F3, F5 이렇게 될 수도 있고 F5, F3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F6으로 이제 시작하는 애를 보면 될 것 같은데 F6으로 만약에 시작을 하면 이 뒤에 F5가 바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F5는 또 얘한테 걸려가지고 F4가 나와야 F5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F3도 F4가 나와야지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뒤엔 누구밖에 못 오냐? F4밖에 못 와요. 그래서 F4 오고 그 다음에 F3, F5 이렇게 오고 아니면 F5 오고 F3 오고 요렇게 5가지만 가능하겠죠.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요렇게 5가지. 그 다음에 F1은 F2 뒤에 오는 것만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사이사이 끼워 넣을 수 있는 애들 5개 자리가 있네. 그래가지고 5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25가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25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한번 보자. 자, F2가 1이 되는 경우 봤으니까 F4가 1이 되는 경우 볼게요. 자, F4가 1이 되는 경우는 이번에 요거를 만족을 시킨 거고 얘랑 얘를 만족을 더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보자. F1, F2 이거랑 그다음에 F3, F2 그리고 F5, F6 요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네요. 자, 근데 이거는 아까랑 조금 달라요. 아까는 F1이 아예 빠져 있어가지고 사이사이 끼워 넣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어떻냐면은 살짝 요런 느낌이네요. 그쵸? 1, 2, 3, 5, 6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얘네는 얘네끼리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1, 2, 3을 먼저 배열을 좀 해주고 그 사이에다가 F5랑 F6 끼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끼워 넣는 거네요. 그러면 F1, F2, F3부터 한번 그 배열을 해볼 텐데 여기서는 무조건 누가 맨 앞에 와야 되지? F2가 맨 앞에 와야 돼요. 그쵸? F2가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F1, F3 올 수도 있고 F2가 온 다음에 F3, F1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자, 요거는 얘네를 배열을 한 다음에 F5, F6을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지금 2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면 되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볼까? 잠깐 한번 생각해볼까? 뭐 한 10초 줄게. 한번 생각해봐. 얘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을지, 경우의 수 어떻게 나올지. 사씨 2라고 생각한 사람. 사씨 아닌데? 라고 생각한 사람. 왜 안 든 사람 거야? 사씨 2라고 생각한 사람들 있죠, 지금. 사씨 2가 근데 아니거든? 왜 아닐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자,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얘가 사이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개고 얘네가 2이니까 사씨 2 하면 되지 않나? 왜냐면은 얘네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사피 2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죠. 이 자리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얘랑 얘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자리 들어갈 자리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네가 둘이 동시에 여기 뭐 이렇게 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 그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뭐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뭐 둘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쌤이 경우에서 배울 때 뭐를 좀 알려줬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알려줬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뭐였었냐면 그 확통에 나오는 건데 미리 좀 알아둬야 우리가 순열과 조합할 때 좀 심화 문제들 풀 때 좀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쌤이 알려줬었잖아. 기억나요?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배열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이건 지금 5개니까 5개가 다 다르면 그냥 오펙 하는 거였어. 그쵸?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n개를 배열을 해요. 그런데 n개를 배열하는데 그 안에 막 중복된 애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2가 뭐 예를 들면 2가 2개, 3이 3개일 때 뭐 이거를 배열을 하고 싶어. 얘네끼린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오펙을 해버리면은 내가 이 2랑 이 2랑 다른 애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것까지 다시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중복이 뭐 예를 들어서 P개, Q개, 뭐 만약에 R개까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N팩을 하긴 하는데 요거를 P개가 중복이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게 P개 있다 라고 하면 P팩으로 나누고 똑같은 게 또 다른 똑같은 애들이 Q개 있다 그러면은 Q팩 뭐 또 있다 그럼 R팩 이런 식으로 나누라고 했었었죠. 기억나요? 이런 거 했었어. 이건 합통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미리 알아둬야 된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도 그걸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자, 왜 그걸로 접근을 하냐 이렇게 볼게. 내가 이 친구를 갖다가 똑같은 애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냥 셈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도 그냥 다 똑같은 네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네모 3개랑 그다음에 세모 2개를 그냥 배열을 해. 그럼 배열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배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요 맨 앞에 있는 네모는 F2, 그 다음 네모는 F1, 그 다음 네모는 F3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맨 앞에 있는 세모는 F6, 그 다음 거는 F5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채워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될 거냐면 5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에 배열하는 가지수가. 그쵸?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우리가 뭔가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쓰기도 해요.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박스를 좀 생각을 해봐요. 박스로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얘네를 그 순서에 맞게 집어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식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식? 뭐랑 똑같아? 5C 뭐 3 혹은 5C 2 하고 똑같죠? 이거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친구들이 들어갈 자리 3개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골랐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골랐으면은 고른 대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 그리고 남은 자리에는 얘네가 쏙쏙 들어가면 돼. F6, F5 이렇게.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약간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좀 기억을 하되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다.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쨌든 이거는 2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생각을 꼭 해보자. 자, 그러면은 마지막 3번째 한번 볼게요. 3번째. 자, 3번째는 F6이 1이 되는 경우 F6이 1이 된다면 안타깝지만 이거 하나밖에 만족을 안 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F1, 2, 3, 4, 5를 지금 다 뭔가 이렇게 저 친구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F1이 더 커야 된다. F2보다. 그리고 F3이 F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3이 F4보다 커야 되고 F5가 F4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보자. F2랑 F4는 여기 각각 있으니까 일단 빼고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1, 3, 5 중에서 지금 여기에 가장 뭔가 이 F2와 F4에 깊게 얽혀있는 친구가 누구야? 저 F3이잖아요. 그죠? F3은 F2랑도 얽혀있고 F4랑도 얽혀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얘는 자 F2, F3, F4를 먼저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F1이랑 F5를 F2 뒤에 있도록 F4 뒤에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요거는 F1, F2, F3 먼저 배열을 해요. 자, 그럼 배열을 일단 해볼까? 일단 해보는데 F3은 무조건 맨 뒤로 가야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F2, F4, F3 이렇게 될 수도 있고 F4, F2, F3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1이랑 F5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자리가 맨 앞자리는 안 되죠. 얘는 안 되고 자, 요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F1이라는 친구 먼저 보자. 자, F1이라는 친구는 F2 뒤에 있어야 되니까 1, 2, 3 뭐 다 가능하네요, 일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F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개수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1번에 들어가는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거든. 왜냐면 원래 F5는 F4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2번, 3번 이렇게 2개인데 만약에 F1이 F4 뒤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F4 뒤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F1이 여기 하나가 더 껴서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또 나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어렵지. 이렇게 경우를
다 막 잘 나눠야 되니까 경우 이미 나눴는데 거기다 또 나눠야 돼요. 자 보면 F1이 1번 자리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때는 F5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 영향을 안 줘.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근데 F1이 2번 자리에 가거나 3번 자리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자리를 뒤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F5 입장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F4 뒤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가지고 얘 F5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자리가 세 가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요거 두 가지, 요거 2, 3은 6 해서 총 8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배열한 뒤에 우리 뭐 해야 되냐면은 누구 끼워넣어야 돼? F1이랑 F5를 끼워 넣어야 돼요. 됐죠? 근데 이게 8가지. 이게 지금 8가지.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F2, F4 자리 바꾼 거니까 그냥 똑같은데 F5랑 F1만 자리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되니까 똑같이 8개예요. 대칭성이 있어서. 그러면은 얘도 8가지, 얘도 8가지니까 여기가 1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 지금 쭉 보니까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누군가가 가장 앞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앞에 나와서 1이 된다, 함수값이 1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남은 애들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배열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을 잘 끼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구를 배열을 할 건지 어떻게 또 끼워 넣을 건지 그리고 이거 배열하는 것도 지금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쵸? 생각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배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누구를 배열을 할 건지 그리고 얘네 남은 애들을 어떻게 끼워 넣을 건지 이게 지금 막 다 다르다 보니까 되게 여기에 경우의 수에서 우리 배웠었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경우를 나누는 것도 일단 힘들 수가 있어요. 요 문제는 경우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 수가 있고요. 문제를 좀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부터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는 진짜 잘 정리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리고 요 식 있죠? 요 식도 당연히 뭐 생각하면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특히 중요한 게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얘도 우리 좀 잘 정리를 해두고요. 잘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 보고 우리 조금 쉽게. 자, 얘 보시면은요. 우리 요거 보고 좀 포인트를 2개를 잡을 수가 있거든. 어떤 거 2개냐면요. 요거 하고 얘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지? 왜냐면 혼자 빼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3의 배수인 거. 자, 3의 배수인 거는 우리가 뭐 많이 했었거든요. 경우에서 할 때. 쌤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3의 배수가 나오면은 항상 내가 3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3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모든 수가 어떻게 보이겠냐? 모든 수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3의 관점에서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네, 2이네, 0이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공역에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가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이렇게 나뉘어서 보일 거야. 1, 4,
2, 5, 3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얘네는 나머지가 1이고 얘는 나머지가 2, 얘는 3의 배수거든. 그러면은 자, 왜 3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3의 배수가 나오면 우리 3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3 곱하기 뭐 누가 있고 뒤에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애를 더해야 3의 배수가 될까를 생각을 했을 때 3 곱하기 뭐 b 한 다음에 뒤에 나머지가 2인 애가 와야 돼요. 그쵸? 왜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자, a, b는 무조건 들어가죠. 3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나머지를 봤을 때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여기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3의 배수를 볼 때는 항상 나머지만 보면 된다 라고 했어요. 나머지만 생각해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끼리만 계산을 하면 되지. 나머지들끼리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뭘로 보면 되냐면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 얘는 나머지가 0이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자,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얘예요. 얘가 마이너스 F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좀 쭉 더해가지고 3의 배수 되게 만드는 게 좀 쉬울 것 같잖아요. 얘는 혼자 빼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 첫 번째 F4가 1이거나 4일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에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자 1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3K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죠. 자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것도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1인 친구를 만드는 경우의 수도 우리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뭐만 생각하면 돼? 얘도 나머지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가 1인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진짜 나머지만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만 더해서 이 친구가 되려면 3의 배수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지금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해가지고 1이 되거나 혹은 4가 돼도 괜찮죠? 4가 돼도 4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아니면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 0, 2 있고 그 다음에 1, 1, 2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001이 된다는 거는 지금 쌤이 그 001 혹은 010, 100 지금 다 되는 건데 그냥 요 001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일단 얘를 배열하는 가지수부터 세셔야겠네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나죠? 그거 이용하면 3팩 나누기 2팩 해서 얘 일단 배열하는 거 몇 가지냐면 3가지 이렇게 되겠네. 3가지. 배열하는 것부터 쭉 해봅시다.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뭘 해주면은 되냐? 자, 내가 이제 요 배열하는 거를 3을 곱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001이라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곱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0인 경우는 0일 때는 그냥 무조건 1 곱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이나 2일 때는 2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인 거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0인 경우는 빼고 어차피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쓸까요? 요거는 빼고 여기는 2 요거는 빼고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F4가 이번에는 2나 5인 경우 한번 봅시다. 2나 5인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해서 3K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려면 이번에도 나머지만 보면 돼요. 0, 0, 2, 0, 1, 1 뭐 이렇게 해서 더해서 2가 되는 경우, 더해서 5가 돼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5가 되는 경우 보면 5가 되는 경우 1, 2, 2 이거 말고 더 있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배열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배열하는 거 이거 세 가지네요. 다 배열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0, 0 빼고 얘만 생각해서 곱하기 2. 얘도 마찬가지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F4가 3이 되는 경우. 자, F4가 3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 F1, F2, F3이 그냥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그쵸? 우리 F1, F2, F3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한번 보면 얘는 나머지끼리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있으니까 3이 되는 경우는 0, 1, 2, 1, 1, 1.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6이 될 수도 있으니까 2, 2, 2.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배열하는 가지수가 그냥 한 가지. 얘는 3팩.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0이니까 어쨌든 1, 1, 1 곱하는 거라서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 하나 빼고 곱하기 2팩, 아니 2의 제곱. 그리고 얘는 2의 3제곱. 얘도 2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들 결국에 다 더해가지고, 아이고 미안, 다 더해가지고 싹 다 더해주면 요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쌤이 3의 배수 나오면, 혹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뭐 2인 거 이런 거 나오면 나머지만 항상 생각을 하셔라. 요 얘기를 했었으니까 꼭 요 부분을 기억을 하고, 보통 3의 배수나 3으로 나누는 경우가 나오는 게 2로 나누는 거는 우리 짝수 홀수니까 그래서 조금 쉬워서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4, 5 이렇게 숫자가 너무 커지면 또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3의 배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4의 배수나 5의 배수여도 나머지만 생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나머지끼리 더해서 뭐 4의 배수,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의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런 경우에 얘만 지금 따로 빼기 F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경우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너무 많잖아.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수 어떤 거 했는지, 그리고 경우를 이렇게 나누는 거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만약에 나머지만 생각하는 거를 떠올리지 못했다거나 하면은 꼭 다시 정리를 해둬서 요거 나오면은 다시 풀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